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위한 제3지대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게 승리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곧바로 만나서 최종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어제 발표된 거가 이제 지난 주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충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100% 시민들의 여론으로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예. 예, 그 결과 안철수 대표의 그 단일화, 제3지대 단일화 후보 선출이라는 결과를 확인을 해서 시민들께 발표를 했는데요. 예. 좀 자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관련해서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발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시민들께 설명드리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득표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왜 그런다고 합니까? 저도 사실은 좀 중앙선관위의 지도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사실은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 선관위가 지금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부분으로 선거법을 해석하고 관련된 유권 해석이나 지도를 내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난 제3지대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 그러니까 제3지대 여권 단일화에, 제3지대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후보와의 그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TV 토론을 한 차례 제한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후보와의 공정성 문제 부분에 대한 이게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가 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기왕에 참여한 두 후보 간에 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 결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알 권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선거의 공정성 측면 때문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선관위에 그와 관련된 지도의 근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승리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점차지는 상황이었고요. 막상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승리 결과 나오니까 안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반응하셨습니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서 안 대표의 승리 부분이 예측되기는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 판단을 받는 것은 늘 떨리는 일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야권 단일 후보의 그 확정에 대해서 야권 단일 후보 그 과정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예상된 승리이긴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좀 싱거운 게임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상되었으면 싱거운 게임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면 싱거운 게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늘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일은 떨리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이제 또 우상호 후보 꺾고 지금 이제 경선에 승리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 박영선 후보 승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뭐라 하시던가요? 안철수 대표가 박영선 후보의 승리와 관련해서 따로 뭔가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박영선 후보 역시 여론조사 결과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이 당원
그 득표율에서도 예. 좀 차이가 나게 박영선 후보가 예상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네. 그와 관련해서 여권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서도 어떤 본선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당원들도 아무래도 뭐 좀 전략적인 판단을 더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봐서는요. 그렇죠. 네. 자, 야권인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부터 이틀간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제 후보 선출하는데 뭐 이거를 뭐 이런 질문은 그렇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해본 그런 결과 어떤 추세가 지금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100% 여론조사 방식이니까 이게 좀 그게 더 작용을 오세훈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권위님께서 보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 경선 승리 결과 발표 나온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그래도 속도를 내고 싶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예,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와 관련해서 뭐 방법이나 그 질문의 내용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속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속도는 뭐 늦어도 후보 등록일인 18, 19일 이전에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이 돼서 야권에서는 단일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신속하게 선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데 있어서 사실 후보들 간의 만남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후보들이 가장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후보 간의 만남이 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찬물 끼얹는 행동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찬물 끼얹는 행동 이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찬물 끼얹는 행동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3월 4일 국힘의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속도감 있는 진행 과정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국힘 후보 선출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국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전체 야권의 단일 후보를 뽑는 선출 과정에서 국힘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 없는 주장이고 또 시민들의 이길 수 있는 야권 후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는 환기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요구하시는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방식 100% 국민 여론조사 이게 맞습니까? 지금 뭐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지대 그 야권 단일 후보의 선출도 100% 여론 조사 방식이고 그리고 또 제1야당의 국힘의 후보 선출 방식도 100% 국민 여론 결과입니다. 이 100% 국민 여론 조사의 방식을 최종 야권 단일 후보의 후보 선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따로 주장을 할 필요 없이 야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주기 위한 그런 선출 방식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들리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관련해가지고 뭐 초기에 미스투 방식으로 하겠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야권의 그 단합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던 사실은 있는데 그 이후에 국힘의 이제 경선으로 진행이 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 19일, 18일이죠? 18일? 네. 앞두고 이제 단일화가 지금 그러면 그래도 이제 속도 웬만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 드렸는데 선관위 지금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19일입니다. 19일이요. 예, 18, 19일에 등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8, 19일 등록일 이전까지 이 야권 단일 후보 선출 선출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주제를 바꿔서요. 안철수 대표께서 3.1절 집회 강행하는 거 이거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즉각 취소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수 진영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이게 따로 특별하게 그런 발언에 대한 반발은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3.1절 집회와 관련해서 현재의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자제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 3.1절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에 대해서 동일한 그런 기준을 가질 것을 함께 요청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계속해서 받으실 텐데, 자, 기호 2번이냐, 기호 4번이냐,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기호 2번, 기호 4번 이러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선출된 이 후보에 따라서 이번 야권 단일에 있어서 야권을 대표하는 번호는 결정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호 2번이냐 4번이냐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호 2번을 고집하거나 기호 2번에 의해야 된다라는 주장 역시 이미 시기적으로 논란을 할 때가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호 2번 후보와 기호 4번 후보가 최종적으로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일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